네, 3주차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3주차에서 배울 내용은 기본적으로 입체의 부피입니다. 네, 사실은 5.2, 5.3 두 개의 절로 나눠져 있는데요. 5.2에서 초반부에는 다분히 일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고, 이후에 회전체의 부피를 첫 번째로 다루는 것이 5.2의 중반부, 그 다음에 회전체의 부피를 또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는 것이 5.3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이 정적분에 대한 초보적인 복습을 살짝 해드렸는데, 정적분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slice, approximate, integrate. 그래서 잘게 쪼개서 그 잘게 쪼개진 부분을 단순한 도형으로 건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양들을 더해서 적절한 극한을 취하는 이와 같은 과정이 반복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고요. 자, 우리가 배울 내용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부피에 대한 개념을 조금만 더 정확하게 하여 그 정의를 적절히 내리고 그 부피를 구하는 방법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 적분의 두 번째 단계 approximate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했었죠. 그래서 근사라고 한다는 표현은 기본적으로 단순한 값을 구할 수 있는 단순한 경우가 있을 때 보통 의미를 가지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부피를 쉽게 구할 수 있는 상황은 무엇일까? 라고 하는 기본적인 질문으로 출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서 5.2에서는 셀린더라고 하는 굉장히 기본적인 도형을 소개하고 있고, 5.3에서는 cylindrical shell이라고 부르는 도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실린더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right cylinder인데요. 그러니까 직기둥입니다. 그죠? 사실 여러분들이 실린더라고 하면 보통은 원기둥을 의미하지만 이 실린더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일반화될 수 있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그림의 좌측에 보시게 되면 지금 바닥에 B1, 보통은 밑면이라 부르죠. 이 B1과 합동인 도형 B2가 정확히 수직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right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모양의 도형, 그러니까 밑면의 각 점을 윗면에 있는 점과 수직으로 연결해서 얻어지는 점들을 다 모은 도형을 right cylinder 또는 cylinder, 일반적으로 이렇게 부른다 이거죠.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원기둥, 그죠? 이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조금은 보통 기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지만 직육면체도 일종의 기둥이 되겠습니다. 그죠? 실린더의 일종이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실린더는 우리가 상당히 표준적으로 부피를 구할 수 있죠.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 아주 상식적인,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배워서 알고 있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라고 하는 굉장히 초보적인 방법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물론 밑면의 넓이를 구하기 쉽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예외로 하더라도 단순한 도형에서 특히 우리가 밑넓이들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경우가 실제로 의미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책에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 중 하나가 이 slab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보통은 H는 저 도형들의 높이입니다. 기둥의 높이. 이 높이가 작은 경우에 보통은 얇은 판처럼 생겼기 때문에 그 H가 작은 경우에 사람들은 slab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얇은 판. 이 슬랩의 특별한 경우가 슬랩, 아무튼 뭐 보통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주 얇은 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림이 상당히 이상하죠. 아무튼 이 슬랩의 상당히 특별한 경우가 보통 원을 약간 이렇게 위로 이렇게 확장시켜 놓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하게 소개되어야 되는 용어는 이 크로스 섹션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번역한다면 단면 또는 절단면이 되는데요. 지금 우리한테 관심이 있는 이와 같은 S라고 하는 어떤 입체가 있습니다. 이 입체가 현재 X는 A부터 B 사이에 놓여 있는데요. 그래서 예컨대 우리가 이제 물론 다른 축을 택할 수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이 경우는 특별히 X축을 우리의 축으로 선택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축과 수직인 평면 많이 있겠죠, 그죠? 이 그림상에 의하면 YG 평면과 평행인 모든 평면들이 다 X축과 수직인데요. 그 평면들 중에 X좌표, 특별히 X를 지나는 이 평면을 이 그림에서는 PX라고 하는 기호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S라고 하는 입체가 저 PX와 만나서 이루어지는 도형, 일종의 평면 도형이죠. 잘랐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보통은 크로스 섹션 이렇게 부르고요. 그러니까 한 개가 아니고 사실은 굉장히 무수히 많은 크로스 섹션들을 보통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상적인 상황은 이 X에서 자른 저 크로스 섹션의 넓이를 X의 함수로 나타낼 수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실제 여기 AX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실린더를 이용해서 실제로 이제 어떤 식으로 어프락시메이트가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자, 지금 아까 같은 그림인데요. 지금 X는 A부터 X는 B까지 사이에 우리의 입체가 놓인다고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듯이 지금 이제 이게 X축입니다. 그래서 이게 X축. 그래서 X는 A부터 B까지 정적분의 첫 걸음은 슬라이스죠, 그렇죠? 그래서 이 A부터 B까지의 이 구간을 제가 n 등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셋, 중간에 다 생략하고, 그래서 이걸 n 등분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를 늘 하듯이 x0, 그 다음을 x1, 점점점, 마지막을 xn이라고 일반적으로 나타내고, 그래서 티피컬한 i번째, 지금 그래서 이게 i번째 소구간입니다. 이 소구간은 xi-1, xi, 이게 xi-1, 이게 xi, 이와 같은 i번째의 소구간, 이게 일종의 대표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 i번째 소구간의 중점을, 사실 꼭 중점으로 택할 필요는 없지만 편의상 이 중점을 우리 그림에서는 xi 스타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이 소구간에 해당하는 우리의 그 입체의 부분은 엄밀히 말을 하게 되면 실린더가 아닌데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n을 한없이 키울 예정이기 때문에, 즉 이 소구간의 길이, 이제 우리가 편의상 델타 x라는 기호를 많이 쓰죠. 델타 x는 xi-xi-1, 얘는 사실은 등분한다고 했으니 b-a 나누기 n인데요. n을
한없이 키운다면, 즉 델타 x가 한없이 작아진다면 이게 아주 작은 그런 소구간일 것이고요. 그래서 그 소구간에 대응하는 부피, 그죠? 그 입체의 부피를 사실은 요 xi 스타로 자른 그 크로스 섹션을 밑면으로, 사실 이동해야 되겠지만 밑면으로 가지는, 그리고 높이가 델타 x인 실린더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겠죠. 그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만약에 그 전체가 S였는데 요 i번째 소구간에 해당하는 그 입체의 부분을 SI라고 부른다면 SI의 부피 VSI는 식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A XI 스타라고 하는 것은 이 XI 스타일 때의 그 크로스 섹션의 넓이 곱하기 델타 X, 그죠? 높이, 사실은 두께라는 표현이 더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로 얻어질 수 있고요. 그러니까 건사될 수 있고, 더 정확히는. 그래서 실제로 이와 같은 것들을 이제 우리 그림에서는 뭐 7등분을 한 그런 상황이지만, 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더 상당히 아주 얇게 이렇게 칼로 썬 그런 상황을 연상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i번째의 부피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AXI 스타 곱하기 델타 X로 건사될 수 있으니 전체의 부피를 이와 같은 식으로 건사할 수 있고요, 그죠? 이제 만약에 그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이게 이제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방금 그 일종의 리만 합 n을 무한대로 보낼 때의 극한으로 우리의 부피를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정적분의 정의에 따라 만약 우리가 A에 적절한 가정을 한다면, 예컨대 우리 책에 있는 것 같이 컨티뉴어스라고 하는 그런 가정을 준다면, 그러면 x는 a부터 b까지의 ax의 적분으로 우리의 부피를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x는 a와 x는 b 사이에 놓인 입체라고 하자. 만약 x를 지나고 x축의 수직인 평면 px에 놓이는 s의 크로스 섹션의 넓이가 만약에 ax이고, 그리고 a가 연속함수이면 s의 부피를 이와 같이 구할 수 있다라고 되겠습니다. 앞부분을 정의로, 뒷부분은 정리로 또는 정의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간단한 이그젬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문제는 반지름이 r인 스피어라고 하는 것은 9입니다. 보통 더 정확한 표현은 볼이 되겠습니다. 보통 스피어라고 하면 9의 그 표면만을 보통 얘기하는데 그런 용어에 너무 구애받지 말고요. 그래서 반지름이 r인 9의 부피가 여러분들이 아주 옛날부터 배워서 알고 있는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임을 한번 보여보세요 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죠. 기본적으로 이 9의 부피는 중심에는 상관이 없을 것이고, 따라서 우리에게 중심의 선택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중심을 원점 O로 취하고 반지름 R인 9를 그렸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배웠던 그 부피의 공식 다시 한번 적어볼까요? V는 인테그럴 A, B, A, X, dx였으니까 실제로 A와 B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 단면의 넓이를 우리가 택한 그 x의 함수로 나타낼 수 있는지, 그런 다음에 저 적분을 적어서 계산할 수 있는지, 이와 같은 과정을 따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 단면을 구하려고 하면, 실제로 이제 우리 이 그림이 모든 걸 다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이 특정한 x, 그죠? 그러니까 px라고 불렀습니다, 그죠? 그 px와의 단면을 구해서 그 단면이 사실 원인데 그 원의 반지름을 구한다면 이 넓이를 구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죠? 물론 x의 범위는 마이너스 r부터 r까지로 택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저 높이, 실제로 저 단면인 원의 반지름을 구하려고 하면 이와 같은 간단한 삼각형을 그리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현재 제가 사실 이게 x축이고요, 이게 y축이고 이 g축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게 원점이었고 x는 마이너스 r부터 r까지 움직인다고 했고, 여기 특별한 x라는 점이 하나 주어지면 x가 양수냐 음수냐에 상관없이 이게 평면상의 원점입니다. 사실은 이 점 자체는 구면 위에 있고, 그렇죠? 따라서 이 거리가 r이므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써서 이 높이가 루트 r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 됨을 확인할 수 있고요. 따라서 이렇게 생긴 원의 단면적을 구할 수 있겠죠, 그죠? AX는 원의 넓이니까 파이 곱하기 반지름인 루트 r 제곱 마이너스 x 제곱, 이것은 단면인 원의 반지름입니다. 의 제곱. 그래서 이 식은 마이너스 r에서 r까지 파이 r 제곱 마이너스 x 제곱 dx가 될 것이고, 그죠? 네,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이 값을 구해보게 되면, 그러면 이게 2파이 인테그럴 0부터 r까지 r 제곱 마이너스 x 제곱 dx는 2파이 r 제곱 x 마이너스 3분의 x의 세제곱, 이걸 0부터 r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 됨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실제로 넓이가 어떻게 실제로 부피에 기여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간단한 일종의 여러분들이 실험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네. 그 반지름이 1인 구의 부피를 아까처럼 그 슬라이스해서 프락시메이트해서 그냥 단순히 더하는 과정으로 한번 부피를 건사해 본다면, n이 5일 때, n이 10일 때, n이 20일 때, 사실 n이 20 정도가 되게 되면 실제로 여러분들 이 빨간 선으로 지금 이 구를 나타내고 있는데, 사실 상당히 근접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고, 그죠? 이 부피가 점점 작아져서 n이 20이 되면 4.1940으로 지금 근사가 되었는데, 실제 반지름 1인 구의 부피를 우리가 계산하면 3분의 4 파이고, 대충 근사값을 구해보게 되면 4.18879니까 꽤 근접한 값을 가짐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네, 두 번째 example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게 되면 어떤 입체의 부피를 구하시오. 네, 어떤 입체냐 하면
by rotating about the x-axis, x축 주위로 회전하여 얻어진 입체죠. 무엇을? The region under the curve. So y는 루트 x라고 하는 저 곡선의 0부터 1까지의 아래에 놓이는 영역을 x축 주위로 회전하여 얻어지는 부피를 구하시오 하는 문제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 부피를 근사하는 과정을 한번 묘사해 보세요까지 되어 있지만 그 부분은 그림으로 대체하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이제 우선 이와 같은 그림을 그리고 시작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네, x축, y축, 원점. 그래서 y는 루트 x라고 하는 이게 y는 루트 x라고 하는 함수의 그래프 또는 곡선이고요. 관심 있는 부분은 x는 0부터 1까지에 해당하는 이 곡선의 아래쪽이니까 네, 이 부분 보통 아래쪽이라고 하지만 x축 이쪽으로 의미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역을 이 리전을 x축 주위로 이렇게 회전하는 것이죠. x축 이렇게 회전하는 것입니다. 회전하면 여러분들이 이 도형은 사실 뭐 끝이 좀 뾰족하지만 약간 이렇게 뭔가를 담을 수 있는 속이 꽉 찬 그런 그릇처럼 보이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그 두 번째 질문 실제로 typical approximating cylinder죠, 그렇죠? 그래서 근사하는 실린더를 대충 그려서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만약에 하나의 여기 주어진 x라고 하는 곳에서 그렇죠? 사실 이걸 회전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모든 점이 사실은 원을 형성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일종의 단면이 다 원인 모양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특정한 x의 아주 인근에서, 그렇죠? x 인근에서 제가 만약에 이렇게 이것을 원래는 이게 약간 그 나란하지 않지만 이 부분이나 거의 비슷하더라고 지금 근사하는 것이니까 이 직사각형을 돌려서 얻어지는 실린더. 저는 그림을 잘 못 그려요. 우리 교재에 잘 나와 있죠, 그죠? 이와 같은 모양으로 형성이 되겠죠, 그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x는 0부터 1까지로 택하게 되면 단면들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 회전체의 단면을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실제로 x축을 아까 처음에 소개할 때 그 x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x는 0부터 1까지의 범위에 놓이고 특정한 x 일대의 그 입체의 단면은 원이라고 했고 그 원의 반지름은 당연히 이 x축으로부터의 해당하는 점까지의 거리가 될 테니까 이 경우에는 높이라서 함수 값이 될 것이고, 그죠? 그래서 실제로 요 루트 x가 사실은 반지름일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ax가 이 경우에 파이 곱하기 루트 x의 제곱, 즉 파이 x로 주어짐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부피 v를 인테그럴 0부터 1까지 파이 x dx, 그래서 2분의 파이가 얻어짐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다음 이그젬플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문제를 잘 읽어야 되겠죠. Find the volume of the solid. 역시 입체의 부피를 구하시오.
어떤 region이냐면 y는 x의 세제곱, y는 8, x는 0으로 bounded라고 하는 것은 뭐 경계가 지워진, 즉 둘러싸인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로 둘러싸인 영역을 마지막에 about the y-axis라고 적혀 있죠. 그죠? 그래서 y축 둘레로 회전하여 얻어진 입체의 부피를 구하시오입니다. 그죠? 한번 볼까요? 그림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아마 y는 x의 세제곱 그래프 다 그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그림 그려져 있고 y는 8, 그다음에 x는 0이라고 하는 것은 y축이니까 현재 화면상에 파란색으로 이렇게 색칠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네요. 그죠? 네, 그래서 이게 원점 x, y. 자, 이게 y는 x의 세제곱. 네. 아래쪽도 있지만 아래쪽은 편의상 그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y는 8, y가 8이면 이게 y는 x의 세제곱이었으니 x 세제곱은 8이 되는 양의 실수는 정확하게 2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따로 식을 안 적겠습니다. 이건 2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영역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영역을 만약에 x축 주위로 회전한다면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문제를 풀 수 있겠죠, 그죠? 자, 지금 이 문제는 x축이 아니라 y축 둘레로 회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은 다양한 공식을 이렇게 기계적으로 암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그림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어떤 식으로 우리의 부피가 근사되는지를 이해한다면 사실은 상당히 간단하게 식을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입체는 어떤 면으로 이렇게 절단을 하면 제가 그 단면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기본적인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렇게 회전되어 있으니까 사실은 끝이 뾰족한 속이 꽉 찬 그릇 이런 모양처럼 생겼네요, 그죠? 그래서 제가 만약 이렇게 자른다면 회전을 했으니까 당연히 단면이 원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원의 넓이는 쉽게 구할 수 있으니 역시 같은 방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여기 특정한 y를 하나 잡고 역시 아까처럼 이렇게 얇은 이런 직사각형 모양으로 우리의 관심 있는 부분을 건사를 하고 이걸 회전시키게 되면 그러면 사실 이 y 일대의 단면이 필요하니, 그렇죠? 그러면 실제로 이 단면적을 구하려고 하면 반지름을 구해야 되는데 반지름은 x 좌표이니까 이 x를 y로 나타낸다면 x는 y의 3분의 1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의 이 ay라고 적는다면 ay는 그러면 파이 곱하기, 왜냐하면 원의 넓이니까, 그죠? 이게 뺑 돌아서 이게 그래서 파이 곱하기 y의 3분의 1의 제곱, 즉 파이 y 3분의 2제곱. 물론 이 y의 범위는 0부터 8까지로 자연스럽게 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v는 인테그럴 0부터 8까지 파이 y 3분의 2제곱 dy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요. 네. 구체적인 계산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이그젬플로 넘어갈게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영역 R이
지금 이제 사실 무엇이냐면 y는 x라고 하는 곡선, 우리 책에서는 곡선이라고 하고 있지만 뭐 직선도 곡선의 일종입니다. y는 x제곱이라고 하는 이 두 곡선으로 enclose니까 둘러싸인 말이죠, 그죠? 둘러싸인 영역 r이 먼저 그러면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x축, y축, O. 그래서 y는 x랑 y는 x제곱 생겼을 테니까, 그래서 이 두 개로 둘러싸였다는 건 사실 이 부분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점의 좌표를 식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y는 x, 이건 y는 x제곱, 두 곡선의 교점을 구하려고 하면 연립방정식을 풀면 되니까, 그러면 x는 x제곱 해서 x는 0, 1, 0, 1이죠, 그죠? 그래서 이게 1, 그때 y 값은 당연히 1일 테니까 지금 1,1이 정확하게 교점인 상황이네요. 그죠? 그래서 이 영역이 x축 주위로 회전되었습니다. 그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게 어떤 모양일지 대충 짐작할 수 있을까요? 그죠? 이게 지금 사실은 원뿔이 하나 있고 안쪽에 좀 이상하게 생긴 그런 모양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전하여 얻어진 입체의 부피를 구하시오. 아까는 실제로 이 곡선의 끝점부터 축까지 다 포함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빠져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방법을 잘 응용한다면 금방 이해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예를 들어서 이 x축과 수직인 방향, 단면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단면을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회전해서 얻어진 입체가 있는데 단면을 제가 생각하면 어차피 회전하여 얻어진 입체이기 때문에 원. 그래서 중심이 일치하는 두 원으로 에워싸인 그런 부분이 우리의 단면이 되겠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바깥쪽 반지름과 안쪽 반지름을 식별할 수 있다면 저 단면적은 두 넓이의 차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기 x일 때의 단면적을 구하기 위해서 AX를 한번 적어보게 되면 큰 반지름은 사실 X입니다. X제곱이 아니고 그죠? X, 작은 반지름은 X의 제곱이니 이게 파이 X의 제곱, 바깥쪽 큰 원의 넓이 빼기 작은 원의 넓이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관심이 있는 부피 V는 인테그럴 0부터 1까지 AX dx니까 파이 X 제곱 마이너스 X의 4제곱 dx.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게 되면 파이 3분의 1 빼기 5분의 1 이렇게 하면 15분의 2파 이런 식으로 얻어지나요? 네, 여러분도 쉽게 계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서 이게 우리가 관심이 있는 영역을 도시하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이제 이것을 x축 주위로 회전하면 어떤 모양이 나오는지를 그림으로 나타냈고요, 그죠? 네, 그래서 단면적을 구하는 아이디어를 그림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실제로 굳이 꼭 저 그림을 그리지 않더라도 이게 큰 원, 작은 원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네요.
다음 example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example 5. 상당히 비슷한 상황들인데 계속 축만 달라지는 그런 느낌이네요. 영역 R은 y는 x랑 y는 x제곱으로 둘러싸인 영역이고요. 우리 아까 이미 살펴봤었죠. 이 영역이 직선 y는 2 주위로 회전되었습니다. 그림을 그려볼까요? 자, 이런 상황이죠, 그렇죠? 이게 지금 x축이 아니고요. y는 2라고 하는 것은 이 직선입니다. 그러니까 x축과 나란한데 x축에서 떨어진 지점에서 회전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상황을 잘 이해한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역시 이걸 회전을 시키게 되면 이게 회전이 되었어요. 그래서 늘 여러분들이 단면을 생각하는 것이 일단 첫 번째 아이디어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여전히 현재 이 축이 돌고 있으니, 제가 만약에 요 x의 작은 이 부분에 해당하는 요 영역을 제가 아까처럼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건사해서 회전을 시키게 되면, 그러면 역시 큰 원과 작은 원 사이에 이렇게 갇혀 있는 그런 도형을 약간 이렇게 두껍게 만든 그런 슬랩 모양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두 원으로 갇혀 있으니까 큰 원과 작은 원의 반지름만 제대로 이해한다면, 그것을 제가 x의 범위에 맞게 적을 수 있으면, 그러면 부피는 쉽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x라고 한다면, 그러면 지금 아까는 위쪽 부분이 큰 반지름이었지만 지금은 이게 축이기 때문에 이만큼이 큰 반지름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만큼이 작은 반지름이겠어요. 그죠? 그래서 AX를 구해 본다면, 얘는 큰 반지름은 그러니까 높이가 2이고 이 부분이 지금 X 제곱이니, 그럼 얘는 파이 곱하기 2 마이너스 이 높이가 X 제곱이니까 X 제곱의 제곱,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부분이 지금 큰 원의 넓이가 되고요. 그죠? 다시 제가 또 넓이를 뺄 거니까 파이를 묶어서 빼기, 그 다음에는 이 높이가 x니까 2 마이너스 x, 그러면 2 마이너스 x의 제곱, 이게 단면적이 되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부피 v는 인테그럴, 여전히 x의 범위는 0부터 1까지, 0부터 1 파이 괄호 열고 2 마이너스 x 제곱의 제곱 마이너스 2 마이너스 x의 제곱 dx, 이렇게 되겠어요. 구체적인 계산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책에 있는 그림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다 현실적인 그림이네요. 저는 이걸 너무 낮게 그려서 위쪽 부분이 좀 잘렸는데, 그렇죠? 상당히 위에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모양이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큰 원과 작은 원의 반지름을 이렇게 식별하는 과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여러분들이 단면을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상당히 이렇게 편하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이때까지 지금
어떤 평면상의 영역을 특정한 직선 주위로 회전해서 얻어진 그런 입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회전체 이렇게 부릅니다. 영어로 solid of revolution 이고요. 이 회전체의 부피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의 한 방법을 지금 우리가 쭉 살펴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중에 첫 번째 방법 이렇게 기본적으로는 단면이 다 원, 또는 두 동심원 사이에 위치하는 그런 영역, 이런 것들이 이제 흔히 등장하는 문제라고 적었습니다. 그래서 원의 넓이 또는 동심원으로 둘러싸인 영역의 넓이를 파악하는 것이 사실은 가능하다면, 그러면 늘 이와 같은 방법이 적용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으로 주어진다면 그것을 보통 이제 디스크 메스트라고 쓰고요. 동심원으로 둘러싸인 영역의 넓이로 이 부피를 구하는 방법을 보통 사람들은 워셔 메스트라고 얘기하는데요. 워셔가 뭐냐면 사진을 찾아보면 뭐 세탁기라고도 되어 있지만, 이제 보통 여러분들이 그 물건들을 조립할 때 볼트와 너트를 이렇게 이제 체결해서 돌리는데 그 중간에 이와 같은 납작한 쇠붙이를 이렇게 넣으면 좀 더 정확하게 이렇게 체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걸 사람들 보통 워셔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워셔는 일종의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슬랩이라고 했는데 동심원으로 둘러싸인 영역을 밑면으로 하는 얇은 그런 슬랩, 판을 이렇게 워셔라고 부르기 때문에 이 후자의 방법을 워셔 메스드라고 부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은 디스크냐 워셔냐는 사실 본질적으로는 같은 내용이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굳이 구분한다면 속이 비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로 구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영역 R이 y는 x, y는 x 제곱으로 둘러싸여져 있는데 그 영역 E, x는 마이너스 1 주위로 회전되었습니다. 그러면 얻어지는 입체의 부피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사실은 같은 그래프죠. 그렇죠? y는 x, 이 y는 x제곱, 이게 x축, y축, 원점 되어 있습니다. 이게 x는 1, y는 1.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관심이 있는 이 도형이 있는데, 나 지워버릴까요? 이쪽은? 헷갈리니까 지워버리죠. 이 도형을 x는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직선, 이게 있겠네요. 그래서 이게 지금 x는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부분을 x는 마이너스 1 주위로 회전해서 얻어지는 입체의 부피를 구하시오 라고 하는 문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어느 축을 선택하는 것이 오늘까지 지금 이 순간까지 배운 내용으로 본다면 더 편리할까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죠? 기본적으로 이 축이 있으니까 이게 회전하게 되면 항상 원과 관계되어 있는 모양이 나오니까 이 축에 대해서 제가 만약에 수직으로 자르면 늘 단면적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우에 범위를 이렇게 y로 잡고, 그죠? y로 잡고 그것에 이렇게 수직인 부분이 사실은 큰 원, 작은 원 사이에 있는 그 부분이므로 이 경우에는 적분이 y로 수행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시험 문제에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면 사실은 우리가 지금 5.2를 배우고 있지만 5.3과 어떤 식으로
주어진 문제가 구분되는가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다른 부분은 그럼 일단 5.2에 있는 워셔 메스트를 쓰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뭐 어느 축을 내가 적분하는 그런 어떤 변수로 삼을 것인가. 말이 좀 꼬이는데, 그죠? 그러니까 어느 변수를 적분 변수로 택할 것인가라고 물으면 기본적으로 늘 우리는 구간을 쪼개고 그것의 수직인 면을 보았기 때문에 이 단면의 수직인 쪽이 실제로 적분이 수행되는 변수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y가 적분 변수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 특정한 이 y가 주어졌을 때 이 반지름과 이 반지름을 x가 아닌 y의 함수로 나타낼 수 있으면 이야기는 끝이 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ay를 구하려고 그러면 이제 큰 원의 반지름은 여기서가 아니고 여기서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만큼이 되겠네요. 그죠? 이만큼은 그러면 원래 이 점의 y좌표가 아니라 x좌표는 이게 루트 y가 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부터 루트 y까지의 거리가 되어야 되니까 그러면 파이 곱하기 루트 y 플러스 1이 돼야 되겠네요. 그죠? 플러스 1의 제곱 이것이 요 큰 원의 넓이일 것이고 그죠? 작은 원도 비슷하게 구할 수 있는데 여기 있는 이 물건은 그냥 y죠. 그죠? y는 x라고 했으니 그래서 빼기 파이 y 제곱.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부피 v는 인테그럴 0부터 x의 범위가 아니라 y의 범위 0부터 1 파이 루트 y 플러스 1 제곱 마이너스 y 제곱 dy 이렇게 얻어지겠네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을 지금 그림상으로 요약해 보았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아래 그림은 circular base니까 그죠? 원형의 밑면을 갖는 입체랍니다. 어떤 원이냐면 반지름이 1인 원이 밑면인 입체인데 parallel이라고 하는 것은 평행이죠. 그죠? 그래서 평행한 크로스 섹션들은 그러니까 이 밑면의 수직인 평행한 크로스 섹션들이 다 equilateral triangle이라고 하는 것은 정삼각형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바닥은 원인데 그 원을 예를 들어서 이제 특별한 축을 하나 정해놓고 이렇게 잘라서 보게 되면 매번 얻어지는 것이 정삼각형이다. 그러면 부피가 어떻게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림을 보면서 한번 설명해 볼까요? 지금 이것이 지금 우리 책에서는 이 5.2에서 회전체가 아닌 사실은 유일한 이그젬플입니다. 자, 계속 가볼게요. 그래서 이제 그림을 그리니까 이게 우리 입체고 그죠? 사실 그림이 그냥 봐서는 알기 힘든데, 하여튼 굳이 설명을 하자면 지금 바닥이 이게 원으로 그린 것이고 그죠? 이제 편의상 하나의 축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이렇게 택했죠. 그래서 x가 바뀌면서 이 특정한 x일 때의 입체의 단면을 관찰했더니 이것이 정삼각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정도의 정보가 있으면 사실은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통 이 적분을 적으려고 하면 적분 변수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통 먼저 시도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제가 x의 범위를 잡고 x를 고정했을 때 그 단면을 식별할 수 있으면 되는 거니까
이 경우에는 x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로 취하면 될 것 같고요. 그죠? 그래서 x를 고정하게 되면 그러면 기본적으로 생기는 단면의 넓이는 정삼각형의 넓이니까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이미 이 공식을 배웠겠지만 정삼각형의 넓이는 4분의 루트 3 곱하기 한 변의 제곱이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그 한 변의 길이를 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요. 한 변의 길이를 구하려고 하면 실제로 그 정삼각형이 xy 평면과 만나는 그 선분, 그 부분을 이해하면 되는데 그 선분은 이 두 번째 이 바닥의 그림이 지금 이제 이걸 잘 설명하고 있는데 요 선분 AB, 그러니까 이 삼각형의 두 꼭지점을 잇는 선분 AB, 사실 이런 모양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것의 끝점의 y좌표를 구해서 그 두 개의 차이를 구하면 되니까 결국에는 x, y, 마이너스 1, 1, 5 이렇게 이제 그었을 때 x일 때 요 길이를 구하라, 즉 뭐 이 높이를 구하라 이런 이야기가 되니까 역시 우리가 늘 사용할 수 있는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쓰면 되는데 이 원의 반지름이 1이고 이까지의 거리가 x라고 하면 그러면 이 높이는 루트 1 빼기 x제곱일 것이고요. 따라서 그것의 두 배가 한 변의 길이일 것이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x일 때의 넓이를 구해보게 되면 4분의 루트 3 한 변의 길이가 2 루트 1 빼기 x 제곱이니까 이것의 제곱은 루트 3 1 빼기 x 제곱일 것이니까 우리의 부피 v는 인테그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루트 3 1 빼기 x 제곱 dx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계산을 해보고 답도 구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첫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두 번째 강의에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